사진에서 봤지만 이파리들이 계속 붙어서 있죠. 붙어서 서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참이라는 것이 원래 참여한다, 함께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서로 차이가 크기가 그 크기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치에서 들쭉날쭉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좀 작고 약간 위로 올라온 거 있고 내려온 거 있고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주남편, 주남 2편, 제2편 할 차례죠. 먼저 전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지담에 시우 이우 유곡 중곡하여 유엽 처처언을 황조우비 지부 관목하여 기명 개개러라. 갈지담에 이우 중곡하여 기염 모모언 망막이언을 여기서 망막이언을 시에 시확하여 위치 위격하니 복지 무역이로다. 언고 사시하여 언고 언기호라. 바가 아사며 박한 아이니 할한 할부요 귀녕 부모하리라. 자, 그러니까 제가 갈지 3장, 갈담 3장이라, 자, 갈지담에 이유 중곡하여 유엽 처처언을, 갈이라고 하는 건 칙이죠, 칙덩쿨이, 그러니까 칙덩쿨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늘어 뻗는 것이죠. 칙덩쿨이 길게 뻗어. 그 다음에 이유, 시자는 베풀 시자인데, 여기서는 뻗어나간다 라고 해서 계속 이어져서 뻗어나가는 것을 이라고 읽지요, 이때는. 그래서 이유 중곡하여 저 계곡 가운데까지 쭉 뻗어서 퍼져서 유엽 처처언을, 잎사귀가, 그냥 잎사귀, 유자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라고 쓸 때는 어쨌든 잎사귀가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서 무성하고 무성하거늘 해서 이제 이어진다라는 뜻을 담았는데, 뒤에 처처에 다 포괄되니까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고요. 유엽 처처언을 황조우비, 자, 황조 그러면 꾀꼬리가 되겠죠. 꾀꼬리가 날아서 지부 관목하여, 관목에 모여서, 관목 그러면은 조그마한 떨기나무들 잔뜩 이렇게 우북하게 나오는 나무들이죠. 키 작고 장 관목에 모여서 그 울음소리가 개개러라. 자, 개개 그러면 이제 뒤에 개개라고 하는 것은 의성어일 텐데, 그 중국 발음으로 하면은 지혜지혜, 우리말로는 꾀꼴 이렇게 되죠. 꾀꼴이는. 그래서 서로 이제 듣는 것은 그 문화 풍토마다 조금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앞에 관저편은 그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자, 일가를 지금 이루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일가를 이루는데, 자, 지금 일가를 이루는데 이 여자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누구라 그랬나요? 문왕의 그 부인이었죠. 문왕의 부인이었던 바로 사씨가 되겠죠. 사씨가 될 텐데, 그러면은 서백, 일단 뭐 서백 이전에 어쨌든 그 주나라의 제후가 되고, 제후일 경우에는 그 비들을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후궁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여는 여자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런저런 집안일, 그러니까 그 궁일을 돌보는 그 여자들을 전부 다 우리가 첩개념으로 표현하죠. 옆에다 비첩이라 그래서 이제 첩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그 사시 같은 경우에는 자칫 기본적으로 후비가 되고, 후비가 돼서 이제 정비가 되는 것이고요.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비일 경우가 관장하는 것이 뭐냐면, 남자는 바깥 일을 관장하고 여자는 내무부죠. 다시 말해서 궁궐 내에 여자들 뿐만 아니라 일정 관직 이상의 내명부를 전체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명부를 관장하는 그 사시의 그 덕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갈지담에 이유 중곡하여 라고 하는 것은 칡넝쿨이, 자, 칡넝쿨이 무성이 그 골짜기 가운데까지 뻗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명부에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그 이파리가 다들 지금 처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명부가 잘 돌아가는 모습을 비유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사실을 뭐냐면은 황조한테 비유를 한 거죠. 황조 한 마리가, 그죠? 지금 관목에 모여서, 그럼 관목이라 그러면은
뭐 줄기가 이렇게 잔뜩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보통 우리말로는 떨기라고 표현하죠. 떨기총. 그래서 총목 또는 관목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그 노란 꾀꼬리가 날아가 떨기나무에 모여서 그러니까 다들 그 속에서 저기 뭐야 화기애애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황조는 뭐 사시도 표현하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특히도 이제 후궁들이 모였는데 그 울음소리가 꾀꼴꾀꼴 하더라. 그럼 다투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 간에 화합하고 잘 지내더라 이런 뜻이죠. 지금 그 부예라 갈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지금 자연을 보면서 칡넝쿨이 쭉 골짜기 가운데까지 뻗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짖는 저 꾀꼬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서 그대로 읽은 시죠. 그래서 부시라고 합니다. 사실적으로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그려낸 시. 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풀 이름이니 만생가위 치격자라. 자 이제 여자들 내명부의 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옷 감자는 일이죠. 옷 만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내명부의 옷 감자는 일에 또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역시 후비입니다. 그래서 만생가위 치격이라면 치 그러면은 그 고운 갈포 치가 되고 격 그러면은 거친 갈포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갈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이제 옷 만드는데 이 칡나무를 가지고서는 옷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가 삼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삼배하고 또 다르고 왜냐하면 이거는 속에 있는 그 이 실들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 작업 공정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걸 또 곱게도 만들고 약간 또 거칠게도 만들어서 여름에 입기는 하는데 이게 잘 끊어진답니다. 아주 잘 끊어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무지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화 이거에 비해서 모시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끊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초기에 주로 입었던 옷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담이라고 하는 연이요 이는 이라 그리고 중곡은 곡중 거꾸로 이제 표현한 것이고 공목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운 맞추기 위해서 그죠? 그 곡중이라고 하는 것을 중곡이라 이렇게 돌렸습니다. 처처 역시 성한 모양이고 황조는 꾀꼬리 리가 되고 그 다음에 관목은 총목 보통 총목이라 많이 부르죠. 개개라고 하는 것은 화성지 원문예라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이 화합하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멀리까지 이제 들리더라 라고 하는 걸 표현했고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것 부진 기사의 직언지자예라 그 일을 그대로 펼쳐서 그 다음에 곧바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 개후비 개성치격이 부기사하고 대개가 후비가 바로 치격을 만들고 그러니까 고운 갈포 굵은 갈포를 만드는데 그 일을 노래하고 추서 초하지 시에 그리고 초여름 때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초여름 때에 갈렵 방성이 유황조 명어 기상예라 갈 이파리가 바야흐로 무성한데 그 속에서 그 위에서 꾀꼬리가 노래 부르는 것을 자 추서가 되는 거죠. 쭉 그대로 따라서 기술함이라 범원 부자 방차라 부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이후에는 설명 안 하고 바로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 방차 그러면은 다 이와 같 부라고 하는 것은 다 이와 같다 이런 뜻이죠.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첫 문단에 바로 부진 기사의 직언지 그대로 있는 사실을 서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이게 봄에서부터 초여름까지 초여름까지니까. 응? 식구로 저거 실을 뽑아서 뭐 만들려면 아니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만들기 전 단계 지금 이제 그 초기 때 일을 이렇게 노래 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력 4월 때니까 음력 4월이고 더 이게 더 성해야 되니까 4월 때는 이제 연하고 조금 더 갔을 테니까 만들기 직전에 지금 그 얘기예요. 만들기 직전에 자 칡나무가 조금 더 무성해서 이걸 자르기 전에 이러이러하더라라는 정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가는 거죠. 2장이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억세졌을 때 얘기 되는 거죠. 2장
갈지담에 이유 중곡하여 유염망막이언을 이 시에 시왁하여 위치 위격하니 복지무역이로다. 바로 이번이 이제 그 시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갈지담에 이유 중곡하여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유엽 아까는 처천을 그러면서 이제 무성하게 자라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여기는 망막이라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물 모자가 되죠. 저물 모자인데 여기서는 뒤에 확이라고 하고 격하고 기역, 역으로 해서 쭉 운이 돌아가니까 중곡의 공, 막, 확, 격해서 끝도 없이 계속 퍼진다. 그러니까 그 원래 저물 모자니까 해가 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그 모양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말막자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망막이언을 끝도 없는 모양을 쭉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이파리가 막막하거늘 끝도 없이 퍼졌거늘 이제 무성하고 이제 뭐지 연그렀으니까 이파리가 그러니까 줄기가 단단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 시왁하여 이에 베고 이에 삶아서 이거 베고 그 다음에 삶아서 위치 위격 가는 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성긴 그 굵은 배도 그러니까 배가 아니라 갈포죠. 가는 고운 갈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굵은 갈포도 이제 짠다 이런 뜻이겠죠. 짠이 이 고생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복지무역이로다 입어도 싫어함이 없다. 그러니까 입어도 싫음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입고 입어도 이제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번 입고 빨고 하다 보면 금세 또 끊어지죠. 끊어지고 하니까 다시 또 기워서 입고 기워서 입어도 싫음이 없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기운다, 그러니까 기워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 옷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 시집을 왔으니까 시집 왔다가 부모님도 뵙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안부차 친정으로 한번 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갈 때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언고 사시하여 언고 언귀호라. 사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러니까 임금 같은 경우에도 그 임금의 스승이 있듯이 사시 후비에 또 스승이죠. 여자로서의 여러 가지 덕목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사라는 거죠. 여선생에게 그러니까 여기 후비를 가리키는 거 당연히 여선생이죠. 사시에게 알려서 그죠? 사시에게 알려서 뭐 한다고 하냐면 언고 언귀호라라고 하니까 고하기를 그죠? 다녀온다. 그러니까 귀녕이라 그래서 편안할 영자에서 그 친정에 다녀온다고 알려주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이하면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반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공식적인 직책이 있는 분들이니까 나름대로의 그 친합하지 아니하고 예를 갖춰서 그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귀년 가는데도 이런저런 예법의 절차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씨에게 선생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법이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다녀온다고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제 그 친정에 가려면은 그래서 박오 아사며 박한 아이니 그랬죠. 그래서 잠깐 박자입니다. 그래서 잠깐 오 아사 이때 빨 오자죠. 더러울 오자니까 더러운 그 옷들은 어떻게 돼요? 막 부벼서 빨아야죠. 제가 문대로 이거 충청도 지방 말인데 문대라 비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벼 빨고 그러니까 그 사복은 아사 그러면은 평상복이 되겠죠. 평상복에 특별한 그 의식이나 뭐 회의 같은 거 없을 때 그 집안에서 입는 옷이니까 이런저런 때가 많이 묻을 겁니다. 때가 묻으니까 비벼 빨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사복은 평상복은 그다음 비벼서 빨며 그다음에 박한 아이니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갈 옷들은 오래 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잠깐 물에다가 얼른 비벼서 빨아야 되겠죠. 그리고 잠깐 또 의라고 하는 건 의상 개념에서 정복. 그러니까 의 그러면은 이제 뭐 그 후비로서 공식적으로 입는 복장. 흔히 이제 굳이 이제 후비 아니라 할 경우에는 이제 외출복 이런 의미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그 외출복을 빨아서 빨 한자에 빨을 하는 이거는 대략 그 때가 그다지 묻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얼른 훌훌 이렇게 빠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한 할부리요. 해자는 어찌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 또는 어찌 갈이라고도 표현하고 해서 어찌 할이라고도 해서는 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할한 어찌할 어느 것은 그죠? 여기서는 어느 것은 빨고 할부 어느 것은 빨지 아니하겠는고 어느 것은 아니하겠는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빨고 어떤 것은 빨지 않겠는가 두루두루 왜냐면 친정에 가서도 또 친정 부모님이 일 도우려면 당연히 평상복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입고 가는 옷은 정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다 빨아서 귀녕 부모하리라 그래서 부모에게 인사를 갈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위에 2장에 있는 그 주석 보겠습니다. 2장의 주석 자 부예라 역시 부예라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밀모라 그래서 이파리가 아주 무성하고 그냥 빽빽한 모양이라 예라고 하는 가위에 짜다가 칼도 자랐으니까 벤다라는 뜻이고 확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 넣고 삶는 것 삶을 자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곱게 짠 것을 바로 치라 하고 추라고 하는 건 성글게 짠 거죠. 성글게 짠 것을 격이라 역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한다 라는 염자와 같은 뜻이고 자 2장의 뜻은 성아지시에 아까는 초화가 되겠죠. 이제 한여름 때에 갈기성이라 치기 침이 다 이제 치기 다 연그렀다라고 하지 않고 치가 이미 충분히 자랐다. 이미 자랐는지라 이에 치 위포이 복지 무역하니 그 치라고 하는 것은 치사라고 표현할 때는 다 시를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옷감 짜고 하는 것들도 다 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치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실을 만들어서 그 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그 배를 짜 가지고 옷감을 짜서 그 다음에 이제 옷까지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복지무역이라 입는데 싫어함이 없으니 싫어함이 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쨌든 굉장히 잘 끊어진답니다. 잘 떨어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워 입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워 입어도 더군다나 나름대로 신분이 있고 한 그 여자가 왜냐하면 떨어진 옷 안 입을 텐데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빨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워서 입고 하는 것에서 검소한 그 후비의 덕을 엿볼 수 있다. 이제 후대에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대개가 지기로이 지기성지 불력일세 그죠? 불리라고 쉽게 그래서 그 직접 친히 그 수고로움을 잡고 지니까 그 직접 수고로움을 잡고 또는 지극할 지로도 있죠. 지니까 그 수고로움을 지극히 다하여 지기성지 불리일세 그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그 배를 옷을 만들기까지가 불리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소위 심성애지하여 그래서 마음으로써 정성스럽게 지극히 사랑하여서 극후패이 그러니까 모름지기 다 떨어지더라도 그죠 다 때가 묻고 다 떨어지더라도 불인 염기해라 참아 아유 저거 기운 옷을 어떻게 입어 그러면서 싫다고 하면서 버리지 못하느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빨아 입고 친정 가는데도 어쨌든 사복으로 입을 것은 그 누덕누덕 아마 이제 기운 옷들이 되겠죠. 그래서 3장의 그 주석을 보면 역시 부시가 되고 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다 라고 하는 사이고 사라고 하는 건 바로 여사 그 다음에 박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니까 바로 소라고 하는 말과 같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더러워졌으니까 번연지하여 이렇게 되겠죠. 자주 번거롭게 막 비빈다니까 자주 그냥 자주 비벼서 이거 기온이 그 때탄 것을 벗겨내는 것이니 그 때를 바로 제거하는 것이니
유치라니 왈난예라. 바로 오라는 말은 우리가 그 난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치란. 자, 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가 되는데 가운데 있는 요거죠. 실이 이리저리 막 얽히설키 있는데 분명히 실마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로도 찾고 아래쪽에도 찾아서 못 찾으면 어지러운 거죠. 그냥 실이 뒤섞이고 있는 것이지만 실마리를 찾으면 다스린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치란이라는 건 치를 그저 또 난이라라고도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울 오자인데 더럽기 때문에 또 부벼서 빤다라고 하는 비벼 빠는 것을 표현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라니 왈 난예라 다스릴 난자와 같다라는 뜻이라. 한즉 탁지이라. 그 다음에 이제 빤다라고 하는 한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물에다 넣고 그저 툭툭툭툭 쳐가면서 그냥 빠는 것이고, 사는 연복이요 평상복이라라는 거죠. 제비연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다라는 뜻에서 연복. 그래서 그 임금의 처소를 뭐라 그래요? 연거지소라고 표현하죠. 연거지소. 그냥 연거라고도 표현하고 사석 개념이죠. 연거지소. 연거지소 그냥 또는 연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예복예라. 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라는 뜻이고, 영은 어찌라는 뜻이고, 여기 균형이다 그래요. 여기서는 편안하다. 균형 부모호라 하니까 편안하다는 뜻이니, 균형이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 언문안예라. 그래서 문안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윗장에서 2장에서 이미 기성치격지 복의요. 이미 자 고운갈포 그 다음에 그 거친 갈포의 옷을 만들었고, 3장에서는 수고기사시하여 마침내 드디어 이제 친정 갈 때가 된 거죠. 한번. 그래서 사씨에게 구하여서 사고군자의 장균영지 의하고, 그리고 하여금 군자에게 구하여,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에게 구하여서 장차 균형 간다라고 하는 뜻을 그죠? 알리라라고. 그러니까 군자에게 장차 그 부인이 균형 간다라고 하는 뜻을 알리게 하고, 또 말하기를 합을 합자죠. 어찌 뭐뭐 하지 아니하리오라고 하는 합을 뚜껑 합자인데요. 합을 어찌 뭐뭐 하지 아니하리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냐, 합치 기 사복지 오이 한기 예복지의 호화. 그죠? 어찌 그 사복만을 문질러 빨고 비벼 빨고 그 다음에 그 예복의 옷을 빨지 아니하겠는가. 하라고 하는 것은 당하니 하자는, 그러니까 마땅히 빨고, 그러니까 어느 것은 마땅히 빨고, 하자는 가히 미한호와 어떤 것은 빨지 아니하겠는가. 그죠? 어떤 것은 어떤 것은 빨고, 어떤 것은 빨지 아니하겠는가. 아장 복지하여 이 균형의 부모이리라. 내가 장차 이 옷을 입고서 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가느니라. 갈담 3장이라 라고 표현했고요. 자, 요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 이제 누구의 군주의 부인으로 시집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정 뭐 1년에 한 번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꼭 뭐예요? 친정 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갑니다. 이제 뒤에 풍들에 보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일체 못 가도록 막았죠. 왜냐면은 군주의 부인은 또 이웃 나라의 누구예요? 공주들이죠. 공주들이니까 혹시라도 자기 정치적으로 갈등 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혹시라도 내적으로 무슨 뭐 결탁을 할까라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인지, 어쨌든 이 뒤에 절대로 균형을 못 가게 막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도 못 막아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내용들이 많죠. 이 내용은 작자가 여자죠. 바로 사씨가 그대로 지었다. 이제 그 밑에 갈담 3장의 장은 6구라 그러면은 갈담편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장마다 몇 구절씩 이루어졌냐면은
전부 다 6구절씩 이루어져 있죠. 이를테면 3장 같은 경우 언고사시 그 한 구절, 언귀 2구절, 그 다음에 박오아사 3구절, 박한아이 넷, 그 다음에 할한 할부 5, 그 다음에 균형부모에서 전부 다가 각 장별로 6구절이라 이렇게 나눠줬고, 그 다음에 차시는 이 시는 후비소 자작고로 무찬미지사라. 그러니까 후비가 스스로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롭다 훌륭하다 이런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찬미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갈포 옷을 만드는 당사자가 바로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이나 어차의 가히 견기 이귀 능근하고, 그러나 이에 그 이미 귀한데도 능히 부지런함을 보여주었고, 그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견의 현 2차에 그죠? 현 이미 귀한데도 능히 부지런하고, 또 이미 그 현자의 목적어입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부이 능검하며, 이미 부유한데도 매우 부유한데도 능히 검소하고, 이 장이 경불리어 사부하고, 스스로가 이미 어른인데도 이거죠. 내가 이미 어른이고 시집간 여자로서 더군다나 내 명부를 책임지고 있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어른인데도 그러나 공경 누구에 대한 사부에 대한 그죠? 사부에 대한 공경을 느슨히 하지 아니하고 늦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가이 효 불세요 부모하니, 그리고 이미 시집 갔는데 여자들과 얘네 시집 갔다 그러면 다른 집 식구가 된 거죠. 그런데도 그 부모에 대한 효가 쇠하지 아니했으니 시는 덕지후이 인소난예라. 이것은 다 덕이 두터운데도 그죠? 덕의 두터움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소난 하기 어려운 바이라. 그래서 소서라고 하는 것은 모시 소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단편 바로 맨 앞에 이제 머릿말에 뭐라고 했냐면 이위 후비지 본이라 하니, 이것이 이후의 모든 후비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니 서기 근지라. 자, 모시에서 이 소서가 거의 그저 이 내용 맞다라는 뜻으로 주자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리고 또 이후에 그 앞전에도 물론 여기 뭐 주나라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또 모든 왕비라라고 할 경우에는 뭐죠? 그 내명무 총 책임지면서 잠실도 두었죠. 잠실 우리가 그래서 창덕궁 같은 게 보면은 잠실을 두어서 직접 그 후궁들을 거느리고 먼저 왕비가 먼저 가서 이걸 전부 다 시연 다 합니다. 시연 다 하고 그때 그 짠 옷을 가지고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입고 합니다. 우리가 뭐 창덕궁의 잠실에 대해서 뭐 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소리도 아마 혹간가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명부의 총책임자로서 그 다음에 모든 여성들의 일을 가장 앞장서서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이 후비에 해당되는 거죠. 남자는 바깥일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외사인 바로 정치를 주관하는 것이고, 내사는 전부 다 여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개가 나뉘는 거죠. 우리가 맨날 사극 보면서 이 궁실 내의 여자들의 뭔가요? 주로 씨앗 싸움이라 하나요? 요걸로 집중하는데 그거는 그 지극히 일부라라고 하는 거. 아주 그건 지극히 드문 일이고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왕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갈지담에 이유 중곡하여 기업 처처언을 황조오비 지부 관목하여 기명개개러라 부예라. 갈지담에 이유 중곡하여 기업 망막이언을 시에 시wak하여 위치 위격하니 복지 무역이로다 부예라. 언고 사시하여 언고 언기호라. 박오 아사며 박한 아이니 할한 할부요 귀녕 부모하리라 부예라. 갈담 3장이라. 그 뒤에 그 앞에 보면 거기는 이제 1장 같은 경우는
그 뭐예요? 두 번째 귀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귀절에 곡목, 그 다음에 처처 개개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운으로 보자면 그 다음에 2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가 기역운으로 들어가죠. 중곡의 곡, 망막의 망, 시확의 확, 그 다음에 치, 이거 우리말로는 있죠. 그 치, 격이죠. 참 여기 격. 그 다음에 역, 기역 발음. 그 다음에 중국 발음은 기역 발음이 없어져. 여기서 이를테면은 중고의 꾸어, 모, 호어, 치어 이해가 되는 거야. 저 발음 없어요. 중국 발음은. 그러니까 중국 이, 무이, 우이, 우이 이러다. 후지 우이 이러다. 이렇게 무에서 이 중국 발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발음이나 우리 발음이나 기본적으로 갖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기역 발음 없어져요. 그다음에 리을 발음도 나중에 뒤로 이렇게 연음되죠. 그 다음에 사시의 시, 언규의 귀, 아사의 사, 의, 부, 무. 그러니까 무, 이거는 이 발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받침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 발음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중국 발음이 현대 들어가면서 그 전에 어디냐면 낙양 쪽이 그 표준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요 아래쪽이죠. 그 송나라 도읍지가 어디 뭐죠? 개봉이었다가 그 다음에 청나라 이쪽이 북경이 수도가 되면서 표준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남송 때 이런 말들하고 여긴 지금 기본적으로 남송 때 정리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 현대 중국 발음하고는 굉장히 차이 난다라고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권이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채채 권위한데 불령경광하여 차회인이라 치피 주행하노라 부예라 척피 최외나 아마 회태러니 아고 작피 금내하여 유이 불령회하리라 부예라 척피 고강이나 아마 현황이러니 아고 작피 시갱하여 유이 불령상하리라 부예라 척피 저이나 아마 도이며 아복 부이니 운하우요 부예라 권위 사장이라 이렇게 됐고 자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 그래서 보통 저희 이당이라고 하는 건데 권위 독고마리라고 하는 겁니다. 독고마리 풀 독고마리는 굳이 여기다 안 써놨는데 독고마리는 그 우리 뭐죠?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열매가 몸에 딱딱 붙는 거 독고마리 풀인데요. 도깨비 풀이라 그러나요 우리? 독고마리 도깨비 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독고마리를 채채 권위한데 불령경광하여 차회인이라 뭐예요? 그 다음에 둘 치자로 읽어 치피 주항하노라 주항이라고도 읽고 뒤에 이제 그러니까 광항 주항하노라 이렇게 되죠. 주항 그저 큰 길이니까요. 도로 그러니까 다니는 길에서 주행해도 되는데 운 맞추기에서 항이라고 보면은 행자에다 협운 내서 호랑 반 내서 이제 협운으로 읽을 때는 그냥 항이라고 표현하고 보통 항은 항렬이라 할 때만 항으로 읽죠. 그냥 길이라고 할 때는 행입니다. 주행하노라 하니까. 자, 독고 채채 권위한데 독고마리를 뜯고 뜯는데 이 독고마리라고 하는 독고마리 열매는 아니죠. 권창이자 보통 창이자라고도 표현하는 건데 상이자 자를 쓰면은 열매를 표현하고 지금 열매가 없으니까 독고마리 지금 풀이라라고 보시면 돼요. 풀을 뜯고 뜯는데 불령경광하여 그럼 독고마리 먹는다는 소리죠. 자 봄에 나오는 모든 풀들은 아주 특별한 몇 가지 빼놓고는요 어린 잎들은 다 캐다가 나물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삶죠. 우리가 봄에 나오는 그 풀들을 기본적으로 생식으로는 잘 안 하는 이유가 그 이런저런 풀들 뜯다 보면은 거기 아무래도 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독성 빼내기 위해서 씁니다. 흔히들 많이 먹는 원추리 혹시 드시나요?
원추리들 반드시 그거는 삶아가지고 물에다가 조금 더 담가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안 먹다가 나중에 이제 시장에 워낙 원추리 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처음에는 아주 어릴 때 먹는 건 괜찮은데 독고마리 많이 알죠? 가시. 쭉 그 이파리에도 좀 가시가 있는데 어릴 때는 전혀 괜찮습니다. 가시 있는 걸 어떻게 먹나요? 그럼 가시 있는 거 잘 먹는 거 하나 있죠. 엄나무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말고 또 하나 이거 제일 비싼 거 엄나무가 훨씬 더 맛있긴 한데 그 뭐지 이렇게 자르는 거 봄에 제일 먼저 나온 새순 나무순 두릅 다 가시나무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시나무인데 다 먹죠. 그러니까 독고마리도 제 이런 봄날에 다 캐서 먹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지금 시인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후비가 되고 그럼 후비는 내명부의 책임자가 되고 내명부는 두루두루 그 여자들 관리하고 또 뭐냐면 여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출산하고 났을 때 산통 관리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독고마리는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그 산풍 우리가 풍이 왔을 때 그 풍 날리고 그 다음에 거습 저기 뭐 습병에 있죠. 습병에 아마 좋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다음에 뭐죠 부종 이 뭐 골맞을 때 그 골문 것 다스리는데도 아마 좋답니다. 어쨌든 봄에는 끝에 이거 뭐 저기 막 그 가시도 있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가시도 다 보들보들하죠. 보들보들한 가시 씹는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아삭아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린 순으로 먹는데 거기 보면 광이라라고 하는 광주리 광할 때 광주리는 바로 네모난 겁니다. 대나무로 작고 깊숙해가지고서는 이제 나물 캐기 이제 좋은 그 광주리인데요. 그래서 채채권이한데 그러면은 독고마리를 그 다음에 캐고 캐는데 그저 뜯고 뜬다 이파리만 훑으니까 이제 뜯고 뜯는데 불령경광하여 지금 뭐 생각이 좀 딴 데가 있어요. 그가 지금 생각 딴 데 있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내가 옆에 들고 있는데 그 광주리가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가운데 기울어졌는데 그 기울어진 광주리도 채우지 못하여서 그죠? 채우지 못하고 차회인이라 그죠? 차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 내 사람을 그리워하노라 이거죠. 내 사람을 마음속에다가 이제 품었다라는 거. 내 사람을 그리워하노라. 이게 누구냐면 이제 멀리 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여기서 이제 사시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이는 바로 문왕이 될 것이고 아직 이제 그 주나라의 제후였을 때 어쨌든 정벌을 갖거나 아니면은 누구예요? 주천자, 은나라 천자한테 그 유리옥에 갇혔거나 아마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먼 길을 떠나 있어서 아마도 이제 바구니에 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옥에 갇힌 상황이 더 여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휴 내가 이놈 뭐 캐다가 뭐하냐 하고서는 그냥 치피 주행하노라 해서 저 그냥 큰 길 주라고 할 때는 큰 길입니다. 저 큰 길에다가 버려두노라. 그냥 캐다가 뭐해 그냥 뭐 말지 하고서는 그냥 놔두는 거죠. 예전에는 또 영양실조 되면 마른 버짐도 많고 또 이것도 또 그 뭐죠 부스럼뿐만 아니라 그 마른 버짐 그 다음에 그 피부 가려움증 있죠. 가려움증에 그 발진 났을 때 이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삶아서 먹고 이파리도 달여서 먹고 한답니다. 그게 독고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놔두노라 부예라 채채는 비일체라니까 한 번만 뜯는 것이라 이제 계속 이제 가면서 뜯는데 지금 머리에 생각은 딴 데가 있어가지고 기울여졌는지 차지도 않고 그것도 에이 이거 캐다 뭐해 하고는 버리는 상황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건 모시풀인데 모시풀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뜻이겠죠. 서이하고 이파리는 바로 뭐같이 하면 쥐의 귀 쥐귀 봤어요? 그냥 차라리 독고마리 하는 게 쥐의 귀와 같고 그 다음에 총생여반이라 그러니까 역시 그 모두어서 나는 겁니다. 모두어 나와서 여반이라 마치 설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욱하게 잔뜩 이렇게 떼지어서 나는 거죠. 줄기도 많이 퍼집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의예라 기울어진 것이고 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그릇인데 이와 같이 지금 네모난 것이고요. 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 그저 마음속에 품는 것. 이는
개위 문왕녀라. 아마도 그저 문왕을 이룬 듯 하느니라. 치라고 하는 것 역시 둔 것이고, 주행이라라고 하는 것 역시 대도. 후비 군자 부재의 사염지라. 후비가 군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서 생각하고 생각하는지라. 그러므로 부차시라. 역시 지금 나물 캐러 갔다가 지금 영 돌아오지 않은 남편 생각이 어찌 되었을까. 무슨 뭐 누가 파발이라도 띄워줘야 되는데 지금 파발도 안 띄워주고 하니까 이 시를 읊었는지라. 탁언 방채 권이하되. 그래서 의탁하여 말하기를 바야흐로 독구마리를 캐는데 미만 경광하여 기울어진 바구니조차도 가득 차지 아니하여서 이 심정 염기 군자라. 마음은 그 군자를 따라감이라. 자꾸 이제 군자 남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불능 부채의 치지 대도 박내라. 그래서 능이 다시 캐지 않고 에이 그냥 저 큰 길가에다가 내버려뒀느니라. 그 다음에 척피 최나 아마 회퇴러니 아고 착피 금내하여 유의 불령회하리라. 아우 속상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내가 이놈 거 캐서 뭐하나, 같이 나눠 먹을 사람도 없고 여자들끼리만 나눠 먹어서 뭐하냐 해가면서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그 다음날 또 다시 이제 남편 언제쯤이나 올까 하면서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주나라의 종남산 쪽 될 겁니다. 척피 최나 저 높은 산에 오르려나. 척 오를 척자죠. 최외니까 아주 최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 최라는 말 옆에 보면은 최는 토 산지 대석자라. 그러니까 흑산인데 돌멩이를 이고 있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 자갈이 좀 많은 산, 그죠? 자잘한 자갈이 많은 산을, 그러니까 저 돌산을, 높은 돌산을 오르려고 하나. 그냥 돌산 하면은 우리 불암산이나 북한산처럼 이런 산일 것 같은데 그 산은 아니고 그냥 돌들이 조금 많은 산들, 자잘한 돌들이 많은. 그래서 저 높은 산을, 돌산을 오르려고 하나. 아마 회탈한데, 회는 살무사 회자도 되고 비루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비루 먹고 퇴라고 하는 것 역시 무너질 퇴자인데 다 비루 먹었다. 비루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루 먹었다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개나 말이나 나귀 얘네들한테 있죠. 그 부스러기가 막 생겨 피부가 벗겨지고 그러니까 피부병 난 겁니다. 그 피부병 난 거를 비루 먹었다 그랬는데 아마 회태라니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 말이 비루 먹었더니 비루 먹었으니까 힘도 없고 타고 갈 수도 없죠. 막 헐었는데 내가 탈 수도 없고 그래서 고작 에이 가는 것도 못 가고 그냥 어떻게 되냐 나 또한 그죠 저 금뇌라고 하는 것 바로 옆에 있는 저 술그릇입니다. 자, 이 금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후비라고 보는 겁니다. 저 금뇌에다 금뇌에서 술을 따라서 에이 금뇌에 있는 술이나 한 동이 갖다 놓고 술이나 마셔버려야 되겠다. 술 마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려야겠다 이겁니다. 유의 불령 회하리라. 술 마시고죠. 저 영영 그저 길이 그저 마음에 품지 아니라 영영 잊어버리겠다 표현했습니다. 술 마시고 잊어버리겠다 그랬는데요. 자, 실제적으로 내 말이 비루 먹었다. 비루 먹을 일은 있나요? 이러면서 후비의 말이라 그러면은 그저 잘 관리해 줬을 텐데 핑계 대는 거죠. 에이 저놈의 말이 비루 먹었다. 실은 뭐예요? 내 마음이 속상해 죽겠다 이겁니다. 속상해 죽겠으니까 저까지 말 타서 가봤자 뭐하냐 역시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그 핑계를 내 말이 비루 먹었다라고 하면서 에라 영 그냥 술이나 마시고 잊어버려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예라 그죠? 척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이라. 아까 최는 토산지 대석자라. 아까 술잔뇌라고 하는 거 거기 앞에 위에다 설명했었죠. 천자는 옥으로 꾸미고 제후와 대부는 황금으로 꾸미고 그 다음에 선비는 가래나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술잔으로도 쓰고 술그릇 지금 보면 뇌는 죽이니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대석자고 퇴라고 하는 것은 말이 피로하여서니까 말이 이제 병들어서 능히 승고지 병 그죠.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없는 병에 걸렸느니라. 차는 여기서는 고라고 하는 건 또란 뜻이고 뇌라고 하는 것은 죽이니 술그릇인데 각이 운뇌지 상하여 그러니까
구름하고 그 다음에 그 번개 모양을 꾸며가지고 번개 모양을 거기다 조각하여서 이 황금으로 식지라 황금으로 꾸몄느니라. 이거는 천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자는 대보천자는 황금 천자는 옥이죠. 황금으로 꾸몄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릇이랑 아까 보면은 아까 그 앞에 1장에서도 종고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대단히 신분이 높은 여자고 그래서 이제 후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은 장이라. 차는 우탁은 욕등 차 최지 산하여 이망소 회지이니 왕종지나. 그래서 의탁하여 말하기를 그저 이 저 높은 돌산에 올라서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래서 마음속으로나마 왕종지나 가서 그저 따르고자라고 했지만 마파 병이 불능친하니 말이 그저 필요한 병에 그 병에 걸려서 능히 나아가지 못하니 말에다 핑계댄 거죠.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고달파서 어제는 뭐예요? 그저께는 나물 캤던 것도 다 버리고 왔고 이제 몸이 진이 빠졌습니다. 기다리고 해도 오지 않고 혹여 죽임당하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이렇게 들고 하니까 본인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시에 에라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작금내지 저 금내에 담겨져 있는 술을 따라서 욕기 부지 장이 위념례라 오래도록 생각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니라. 금내라는 걸 그냥 술잔이라고만 보면은 조금 여기다 마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아마 따르는 술동이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두 손 이렇게 해서 잡아서 마신다? 뇌가 몇 대들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쨌든 적은 술은 아닙니다. 그 다음 적피 고강이나 아마 현황이러니 고작 피시갱하여 유이 불령상하리라. 척피 고강 저 높은 산에 오르려 하나 아마 현황이러니 내 말이 병들었으니 현황이라면 원래 검은 말이 누렇게 뜬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병들었으니 실은 내 마음이 누렇게 뜬 거죠. 내 얼굴이 누렇게 이제 먹고 싶어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신을 말한테 실은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말이 병들었으니 내 또한 저 시경에다가 외뿔소 잔이죠. 뿔소 잔입니다. 외뿔소 시자에다가 괭이라고 하는 뿔잔 괭자니까 뿔각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외뿔소 잔에다가 술이나 따라서 마시고 유이 불령 상하리라. 속상한 것 그냥 영영 그저 속상한 것 잊을 것이라 영영 속상해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저 술을 마셔도 더 생각나고 하겠죠. 부예라 산처괄 강이라 산 등성이를 바로 강이라 하고 현황이라 라고 하는 것은 현마의 황 그러니까 검은 말인데 누렇게 떴다 그랬으니까 매우 비쩍 말라가지고 윤기라고는 하나 없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누렇게 뜬 것이고 병극이 변색녀라 병이 심화해져서 변색한 것이라. 시라고 하는 것은 야우 저 들소인데 일각이면이니까 그래서 외뿔소라고 하는 거죠. 청색이고 그 다음에 중천근이라 그래서 이 뿔소 무게가 물소 무게를 천근? 무게가 천근. 왜 그냥 물소 무게를 여기다 굳이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크다는 뜻이 있는데 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니 이 시각으로 그러니까 외뿔소의 뿔로써 위작이라 그저 술잔을 만들었느니라. 자기 몇 대들이 춘추에서 공부했죠. 한대들이 일승을 자기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술잔을 다 통틀어서 그냥 자기라 그렇게 한다 그랬죠. 자기 있고 뭐가 있어요? 선도 있고 각도 있고 승도 있고 선 뿔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도 있고 산은 제일 많은 거
여기다 지금 작 한 대들이, 두 대들이, 세 대들이, 이거 다섯 대들인데 중간중간에 뭐 하나 있는데 빠져. 어쨌든 술잔 종류입니다, 다. 술잔 종류.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통괄해서 그냥 작이라고 표현하고, 작은 새 부리처럼 내가 뾰족한 거죠. 마시기 제일 좋은 거죠.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손잡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거. 작은 뒤에 저기 착 만들어져. 그 시괭. 뒤에 보면은 시괭이라 그래서 지금 뿔잔으로 만드는 것. 여기에서 이제 작이라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그 금이나 이런 걸로 만들죠. 그러니까 시괭이라라고 하는 것. 그 물속 뿔 하나 귀 있고 위에 저기 뿔 있는 데 있고 뿔 있는 그 가운데가 뭐예요? 술 마시는 거가 되겠죠. 가운데 뿔. 그 다음에 위에 등에는 뚜껑 있죠. 그죠? 거기다가 술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멋있겠다. 그죠? 술 담아서,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 시경에다가나 마셔야 되겠다. 서주 때 초기 거 다 여기 제가 찾아다가 그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척피 저이나 아마도이며 아복 부인이 운하우 우이요. 자, 척피 저 돌산이죠. 아까도 돌산이라고 하는 것을 외라고 표현했죠. 최라고 하는 것, 최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그 다음에 저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죠. 저 돌산에 오르려고 하나. 아마 주나라의 그 종남산에 그 돌들이 많은가 봅니다. 내 말이 병들었으며 내 마부도 병들었으니 이제 마부까지 핑계를 내버린 거죠. 말도 병들었고 마부도 병들었으니 에이 내가 뭐 어찌 탄식해 하는 거 왜 돌아오지 않고 당신 지금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 다 병들었습니다. 그죠? 다 병들고 소식이나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식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아이고 어찌 이렇게 탄식해 하시는고 빨리 돌아오소서라는 그 뜻을 담았죠. 부예라 석산 제도알 저라. 돌산에 지금 이제 흙이 쌓인 것. 아까는 흙에 돌이 쌓인 것은 최라고 표현했고 이번에 저라고 하는 것은 돌이 들어가 있으니까 돌산에 바로 이제 흙이 있는 거. 흙이 조금씩 이제 보여 있는 거겠죠. 이것이 저라. 그러니까 최는 흙이 많고 그 위에 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석산인데 중간중간에 흙이 조금씩 있는 거라. 어쨌든 돌산 다. 도라고 하는 것은 마병불능진예요. 말이 병들어서 능히 달릴 수가 없고 나갈 수가 없고 부라고 하는 것은 인병불능행야라. 사람이 병들어서 역시 능히 가지 못하느니라. 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탄 근심하여 탄식함이라. 이하의 주석을 보면은 인차 작우하니 자 이것을 인용해서 이 우라고 하는 요 식귀를 인용하면서 이거는 또 우라고 눈 목자에다가 쓴 바로 우라고 지었으니 그 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목 장원녀라 그럼 눈을 길게 뜨고는 어떻게 돼요? 눈을 크게 뜨면 안 되죠. 눈을 길게 뜨고 저렇게 멀리까지 바라보려면은 그러니까 눈을 조금 감으면은 멀리 보이죠. 감으면서 어디쯤 오시나 하고서는 눈을 길게 뜨고 멀리를 바라봄이라. 그래서 우라고 하는 거라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원래는 산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냥 집안에서만 그저 왜 우리를 이렇게 다 그저 이 병들고 탄식 근심 걱정하게 만들었는고 상현 하인사 편하니라. 이 우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소화에 나타납니다. 소화 584쪽에 하인사 편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면 되고요. 권위 사장의 장사구라. 자, 권위편은 모두 4장인데 장별로 지금 4구절씩 있고요. 차역 후비 소자작이니 이 또한 후비가 스스로가 지은 것이니 가히 견기 정절 전일지 지으라. 그 정정 그죠? 그 바르고 그 다음에 고요하면서 자 전일 오로지 한결같이 하는 지극함을 나타냈느니라. 기 당문왕 조해 정벌지 신하 유리 구유지 이래
이 장녀아 그랬죠. 그래서 아마도 어찌 아마 여기서는 어찌보다도 아마도 해야 되겠죠. 아마도 문왕이 조회나 또는 정보를 갔을 때이거나 아니면은 유리옥에 그 구금된 거, 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두움 속에 구금됐다라니까 유리옥에 구금됐던 시절에 그저 시절에 지은 것인가 이렇게 되네. 그러나 불가 고야라 살필 수는 없느니라.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고 특별히 두루두루 아마 말도 병들었다 마부도 병들었다 그러니까 유리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읽죠. 채채 권위한데 불령 경광하여 차회인이라 치피 주행하노라 부예라 척피 최외나 아마 회태러니 고작 피 금내하여 유이 불령회하리라 부예라 척피 고강이나 아마 현황이러니 고작 피 시갱하여 유이 불령상하리라 척부예라 척피 저이나 아마 도이며 아복 부인이 운하오 의요 부예라 권위 사장이라. 자, 이제 아까는 맨 처음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내명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 옷도 직접 지어서 입고 빨고 자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먼 길을 떠나서 이게 생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매우 근심했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내명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명부 얘기를 그런 와중에도 내명부를 잘 관리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는 것이 규목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유 규목하니 간류 유지로다 낙지 군자여 복리 유지로다 흥예라 아유 규목하여 간류 황지로다 낙지 군자여 복리 장지로다 흥예라 남유 고목하여 간류 영지로다 낙지 군자여 복리 성지로다 흥예라 규목 3장이라 자 남유 규목하니 간류 유지로다 낙지 군자여 복리 유지로다 남쪽에 구부정한 나무가 있으니 바로 남산이죠. 남산이라 그러는 것이고 주나라의 그 남산이 종남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에 규목이 있으니 구부정한 나무가 있으니 구부정한 나무가 있었더니 신나는 게 뭐냐 간류영지로다. 그죠? 칡넝쿨이 류라고 하는 것은 댕댕이 류라는 종류니까 이제 얽혔다라는 간류라고 하는 것. 역시 그 갈이라고 하는 칡덩쿨도 있고 댕댕이 덩굴 어쨌든 간에 전부 다가 뭐예요? 이 그 넝쿨 식물들입니다. 갈류가 그죠? 칡넝쿨 그냥 칡넝쿨 해도 상관없습니다. 칡넝쿨이 얽혔도다. 즐거우신 군자여 복록이 유지로다. 복록이 편안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구부정한 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이 약한 나무들이 누군가를 걸고 타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나무들이 다 거기다 엉기고 성긴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규목이라고 하는 지금 이 바로 사시 후비를 표현할 것이고 그 후비에다가 의탁하여서 사는 바로 이제 그 여러 첩들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죠. 첩이라고 할 때는 꼭 그러니까 궁중 내에 있는 모든 그 여관들까지를 다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명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 이들을 책임지고 있으니 지금 남편이 정보를 갖건 아니면 유력에 갔더라도 내명부를 이 어려운 속에서도 내명부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자 즐거우신 군자야 나중에 그 복록이 유지로다. 그러니까 복리라고 하는 거 리는 자 주역의 그 천택 리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복록이라 리는 그래서 예절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덕의 기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복리 밟을 리자가 되니까 그래서 복록 개념으로도 여기서는 해석을 합니다. 복록에 편안하리로다. 지금은 이렇게 조금 고생하시겠지만은 끝내는 그저 복록에 평안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 이제 그
후비, 이거는 후비가 아닌 아마 중첩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 덕을 기려서 이렇게 표현했겠죠. 역시 여기도 작자가 여시인입니다. 그 요새는 뭐 여류시인 그러죠. 그냥 어쨌든 시에는 그래서 여자들이 지은 게 참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흥예라, 그러니까 남유 교목 갈지 유지로다라고 하는 저 남산의 구부정한 나무와 그 다음에 칡덩쿨에다가 낙지군자에게 기대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바로 그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일으켰다. 그래서 흥기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흥예라. 남은 바로 남산이고 목, 하, 고갈. 나무가 아래로 구부러진 것을 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갈류의 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칡종류가 되고, 그 다음에 류라고 하는 것은 막 첩첩으로 그저 얽히설키 된 거니까 서로 연결돼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낙지군자의 지라고 하는 것은 어조사로서 굳이 다만이라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군자는 자, 중첩이 지후비니. 자, 여기서 우리가 군자라고 할 때 바로 뭐냐면은 후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도 군자라 이렇게 쓰죠.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는 기본적으로 뭐 여중군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굳이 관계없이 다 같이 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군주의 부인을 뭐라 그래요? 소군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소군이라 표현하기 때문에 역시 군자 개념으로 그대로 씁니다. 소군이라서 여중군자 굳이 안 붙여도 되겠죠. 군자는 소군, 그러니까 지금 후비를 가르침이니 언소군 내자이라 되어 있네요. 그 소군인 바로 안사람 내자를 얘기하는 그 소군과 또는 뭐 내자를 얘기하는 말과 같음이라. 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발벌레 리는 바로 복록이 되고, 유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이라. 후비 능체하이 무질투지 심이라. 후비가 그저 그 아래까지 능이 아래까지 미치었으므로, 그러니까 규목이라 그랬으니까 밑에까지 그냥 구부러져 가지고 다 있으니까 거기에 그 간류들이 그래서 뭐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저들이 타고 올라오지 못하게 위로 쭉 뻗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굳이 그 여러가지 중첩애들에 대해서 뭐냐면은 질투하는 마음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중첩들이 낙기 덕이 칭원지왈 그 덕을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에 그 칭송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칭송하기를, 남산 규목 즉 남선에 구부러진 나무가 있으면 간류 영지의요 칡덩쿨들이 거기에 얽혀질 것이고, 낙지 군자 즉 즐거우신 군자인즉 그러기 때문에 복록이 그 다음에 편안하리로라. 복록에 나중에 끝까지 그저 편안할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복리라고 할 때 리라고 하는 발벌 리자가 되니까 천택 리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참으로 예절 바르다라는 뜻이 되겠죠. 천택 리께에서 항상 위는 위에 있고 아래는 아래가 있고, 그죠? 하늘은 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자가 그 천택 리께에 대해서 변상하 정민지라 그랬죠. 위와 아래를 분별해서 백성들의 뜻을 정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낙지군자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누가 윗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 돌보는 걸 잘, 그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첩들의 정민지 했듯이 백성들의 그 뜻을 정한다,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것 뜻이 바로 밑에 있는 그 후비의 마음을 후비란다. 중첩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자기가 거기에 기둥이 돼준다라는 것이죠. 남유 교목하니 간류 황지로다. 낙지 군자여 복리 장지로다. 남산에 구부러진 나무가 있으니 간류 황지로다. 황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라고 해서 거칠 황이라고도 되고 또는 크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오로지 칡덩쿨로만 쫙 덮였도다라고 하는 것을 황이라 지금 여기서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보면은 규목이 있고 온통 덮여가지고 후비는 보이지도 않죠. 후비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규목은 보이지도 않고 그 칡덩쿨이 다 덮였도다. 자, 이렇게 위에서 타고 어찌 보면 괴롭히는데도 그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다 이것들을 안아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낙지 군자여 복리 창지로다 즐거우신 군자여 복록이 장차하리로다 하니까 지금은 고생하고 계시지만은 틀림없이 그 복록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남유 그러니까 이제 앞에 권위 독고마리 요 내용을 보면서 독고마리 편을 보면서 우리 후비께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 고생하는 와중에도 우리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후비들이 힘내시라 그러면서 이제 그 불러준 노래겠죠. 남유 교목하니 관료 영지로다 낙지 군자여 복리 성지로다. 단어만 몇 개씩 바꿔가면서 그 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시를 몇 번씩 계속 읽다 보면은 단어들도 많이 키게 되고요. 의외로 쉽게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읽는 것만 이렇게 자주 하시면 됩니다. 한자가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왜냐면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면서 한두 단어씩만 이렇게 바뀝니다. 특히도 이 풍시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남유 교목하니 관료 칡렁쿨이 얽혔도다 즐거우신 군자여 자 복록을 이루리로다 이렇게 복록을 이루리로다 틀림없이 복록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중첩들이 후비를 오히려 격려하고 힘내시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 또 한편으로 보면 규목이라라고 하는 거는 뭐야? 내명부를 관장하느라고 참 고생 많으시다라는 거죠.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덕분이 아니라 내명부를까지 이렇게 그 관장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신데도 그거 한번 싫다는 표정 내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내명부에 바로 기둥이 되신 분이라 이런 의미에서 틀림없이 복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흥예라 영은 선예라 그죠? 이렇게 두루 빙글빙글 돌아간다라는 거니까 성은 그 다음에 나아감이라 이룰 것이라 라는 뜻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유 교목하니 관료 류지로다 낙지 군자여 복리 유지로다 흥예라 남유 교목하니 관료 황지로다 낙지 군자여 복리 장지로다 흥예라 남유 교목하여 관료 영지로다 낙지 군자여 복리 성지로다 흥예라 규목 3장이라 조금 이따 읽겠으니까 조금 쉬었다